일본 경제 요즘 정말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요, 서로 완전히 반대되는 두 가지 소식이 동시에 들려오고 있거든요. 한쪽에선 정부가 역대급으로 돈을 쏟아붓겠다고 하는데 바로 그 순간 다른 쪽에선 경제 열기가 식고 있다는 신호가 나오고 있어요. 돈을 풀려는 힘과 조이려는 힘이 정면으로 부딪히는 이 상황. 대체 일본에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122조 3천억 원.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1,000조 원이 훌쩍 넘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일본 정부가 2026 회계 연도에 쓰겠다고 발표한 예산 규모예요. 당연히 역대 최대치입니다. 오늘 이 복잡한 이야기를 4단계로 나눠서 차근차근 풀어가 보겠습니다. 첫째,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쓰려는 건지 사상 최대 예산을 들여다보고요. 둘째, 정반대 신호인 인플레이션 둔화 소식. 셋째, 이 두 가지가 시장에서 어떻게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이 처한 정책 딜레마는 무엇인지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이죠. 대체 일본은 왜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쓰려고 하는 걸까요? 이번에 예산이 크게 늘어난 데에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방위비, 주변 국가의 긴장 관계 속에서 처음으로 9조 엔을 넘겼고요. 두 번째는 미래 먹거리를 위한 기술 투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과거에 졌던 빚 때문에 지금 내야 하는 이자, 바로 국채 이자 비용이 늘어난 겁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기술 투자예요. 반도체랑 인공지능, 즉 AI 분야 예산을요, 무려 4배나 늘렸습니다. 이건 미국이나 중국과의 기술 전쟁에서 절대 뒤처지지 않겠다는 일본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모순이 딱 나타납니다. 이렇게 돈을 펑펑 쓰겠다고 하면서 동시에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2026년까지 비이자를 빼고 순수하게 나라 살림만 봤을 때 28년 만에 흑자를 내겠다는 거죠. 아니, 돈은 역대급으로 쓰면서 흑자를 낸다?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의 동전을 한번 뒤집어 보겠습니다. 정부가 지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경제의 다른 편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의 신호가 잡혔습니다. 바로 물가가 예상보다 빨리 안정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그래프가 바로 일본의 수도 도쿄의 핵심 물가 상승률인데요. 보세요. 11월에 2.8%였던 게 12월엔 2.3%로 꽤 큰 폭으로 떨어졌죠. 시장 예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열기가 식고 있는 건데 이건 중앙은행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 짚어야 할 게 있어요. 물가 상승세가 꺾이긴 했지만 2.3%라는 수치는 여전히 일본은행의 목표인 2%보다는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앙은행 입장에서 이제 됐다 하고 완전히 안심할 단계는 또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상반된 소식이 일본 경제, 특히 금리 시장에서 어떻게 충돌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말 그대로 팽팽한 줄다리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일본의 금리 시장이 바로 이 줄다리기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정부의 막대한 지출 계획이 금리 올려야 한다고 위로 잡아당기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식어가는 물가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야 하면서 금리를 아래로 끌어내리고 있는 형국인 거죠. 우선 금리를 위로 당기는 힘부터 자세히 볼게요. 정부가 돈을 쓰려면 빚을 내야 하잖아요. 그게 바로 국채인데 이 국채 발행이 늘어나면 시장의 국채가 너무 흔해지니까 가격은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수익률, 즉 금리는 올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일본은행 총재까지 나서서 금리에 더 올릴 수 있다는 뉘앙스로 말하니까 상승 압력은 더 커지는 거죠. 근데 반대편 힘도 만만치가 않아요. 물가가 안정되니까 중앙은행이 서둘러서 금리를 올릴 명분이 약해졌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 정부가 장기 금리가 너무 오르면 안 된다면서 초장기 국채 발행 물량을 직접 줄이는 식으로 시장에 개입하고 있습니다. 이건 사실상 금리 상승을 억누르려는 직접적인 행동인 셈이죠. 결국 이 모든 상황이 일본의 정책 결정자들을 아주 어려운 상황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마치 웻줄 위에서 아슬아슬하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 그런 줄타기를 하는 것과 같아요. 정부는 돈을 풀어서 경기를 띄우려고 하고 중앙은행은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잡으려고 하는 이 엇갈린 상황. 이걸 경제학에서는 폴리시 믹스라고 부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엑셀을 힘껏 밟으면서 동시에 브레이크도 밟고 있는 아주 이례적이고 기묘한 조합인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 속에서도 일본은행 총재는 물가 목표 달성이 이제 눈앞에 보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손에 쥐고 있다는 걸 시장에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복잡한 정책 조합의 결과는 어디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바로 엔화 가치에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일본이 금리를 올리겠다고는 하지만 미국 같은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여전히 금리가 너무 낮죠. 이 금리 차이 때문에 투자자들은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면서 엔화 가치는 달러당 156엔대에서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앞으로 어떻게 이 상황을 헤쳐나갈까요? 아마 두 가지 전략을 동시에 쓸 겁니다. 하나는 시장이 놀라지 않도록 아주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금리를 올리는 거고요. 다른 하나는 국제 발행량을 조절해가면서 장기 금리가 걷잡을 수 없이 치솟는 걸 막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돈을 풀면서 동시에 금리를 올리려는 일본. 과연 이들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개척하면서 새로운 경제 교과서를 쓰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이 위험천만한 줄타기는 결국 균형을 잃고 말까요? 전 세계가 그 결과를 주목하고 있습니다.